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3번 핵심 역량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에 대해서 이미 촬영을 마쳤는데요. 또다시 3번 핵심 역량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두 분 코치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 코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사내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또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창규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번 핵심 역량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게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3번 핵심 역량 기본편 먼저 보시고 이 심화편 같이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3번 핵심 역량을 이렇게 다른 역량과 달리 두 번에 나눠서 찍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3번 핵심 역량은 특별히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건지 우리 남코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두 번에 나눠서 할까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특히 저희 코칭 세션에서 주제를 잡는 거가 있는데요. 그게 어쩔 때는 되게 잘 되고 어쩔 때는 되게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기로는 저희 MCC 코치님들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맞을까요? 예, 어떻게 MCC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알아채세요? 제가 MCC 시험 볼 때 1차 때는 불합격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코칭 핵심 역량 3번 주제에 잡는 거에서 지적을 여러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합격됐고, 그 뒤로 MCC 지원을 하는 다른 전문 코치님들도 주제에 포커싱 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그 부분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남미경 코치님은 이제 코칭 핵심 역량 주제 합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평상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걸 느낄 때는 언제였어요? 음, 그때는요, 그 주제랑 목표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고 아마 음, 그럴 거야라고 코칭을 진행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음,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코칭 세션에서의 결과, 기대하는 결과와 고객이 생각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뚝 음, 떨어지는 거를 제가 알 수 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코칭 세션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칭은 고객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어떤 상태로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을 현 상태에서 그가 원하는 상태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현재 상태에 있는 고객은 얘기할 게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지하게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게 애매해진 거야.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이게. 그 나중에 끝나면은 이걸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원해졌어. 이만큼. 음. 그래서 정말로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은요, 고객이 얘기하는 주제가, 제가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얘기합시다. 그럼 이게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떠오르는 얘기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다가 정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딱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잘못했다고 저한테 폭력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관계, 음, 할 얘기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시고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주제에 초점이 맞춰서 합의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교수님께서 그 색깔도 다채로운 구슬을 또 손에 들고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주제를 뾰족하게 초점을 맞춘다는 게 어떤 건지 그 과정이 정말 더 쏙쏙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고객이 얘기한 주제를 더 이렇게 초점을 뾰족하게 맞추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우리가 얘기를 더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얘기가 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와 관계보다 그 얘기가 정말로 더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구슬을 가져와야. 이럴 때는 고객은 언제든지 주제를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럼 그건 어떤 거냐? 그럼 제가 사실은요 학교에서 다닐 때 대단히 학교 폭력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하고 관계도 그 문제에서 비롯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해봐라. 그럼 그 이제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음.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는 서로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조직적인 폭력 행사였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걔를 복수를 한번 해줘야겠지 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그게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초창기에는 주제가 바뀌었으면은 바뀐 대로 금방 또 바꿔야겠다. 한참 얘기하다가요. 또 고객이 또 다른 주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바꿔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단 적절한 시간 정도, 코칭 시간에 앞에서 한 1, 20% 정도 안에서 대략 주제가 합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쭉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만일에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은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이 결과물이 나중에 이렇게 될지 이걸 모르고 가기 때문에 코칭이 어, 합의한 대로 갈 수 없게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코칭 주제로 가져왔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폭력적인 그 기억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 연결되어서 학교 폭력을 경험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객의 주제에 우리가 코치가 얼마나 유연하게 또 반응하고 탐구해야 되는지를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탐구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두 분께 시연을 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남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칭 시간에 또 만나서 반갑고요. 네, 오늘 저하고 코칭을 짧게 할 텐데, 어,
오늘 저하고 코칭 중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요? 현재 저는 장애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것을 돕는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서류에서조차도 너무 탈락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 청소년들이 취업의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좀 제가 좀 전략적으로 뭔가를 좀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도대체 생각이 잘 안 나 가지고 코치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시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인제 되게 난감하다. 좀 되게 답답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할 만큼 음. 다 했다.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 코치님, 네, 저도 코치고 남 코치님도 다 전문 코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마디 안 나누는 이 대화에서 우리가 코치로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이야기하는데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단어잖아요. 진짜 음, 그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 그걸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게 청소년 장애자들 취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거 오늘 안 끝나겠다. 앞으로도 한 대여섯 번은 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코칭 주제를 명료하게 해놓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제가 좀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남 코치님,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장애 청소년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아주 위대한 꿈을 꾸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 정말 전략적 접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전략적 접근. 오늘 얘기하고 싶으신 전략적 접근. 어떤 걸 얘기할까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면요. 장애 청소년들이 취업을 할 때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기업은 사명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음,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음,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취업 음,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음, 이 장애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첫 번째 문에서 다 음,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음.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장애 청소년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쪼끔 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애 청소년들이 아예 첫 관문부터 막혀버리니까 그만큼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는 얘기시네요. 음, 네. 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다시 또 전략적 얘기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청소년 취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오늘 얘기하고 싶은 구체적인 거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면 제가 먼저 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음, 법적인 것들을 쪼끔 더 제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어떤 등급, 레벨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그거를 제가 조금 뭔가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케이스별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서류에서 탈락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좀 뭔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검토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취업, 장애 청소년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접근 방법이 몇 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오늘요, 저하고 어떤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면 딱 한 가지 먼저 얘기하시고 싶으신 사, 그건 어떤 것일까요?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음, 제가 이런 방법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음, 이 전략적 접근을 해서 최종으로 제가 가지고 싶은 어떤 분명한 그림이 있다면 방법론은 자연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좀 더 음. 분명한 그림을 제가 그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얻고 싶은 분명한 그림, 이걸 오늘 얻고 싶다. 그런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장애인 취업을 잘 이렇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럼 잘 그려진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저희가 무슨 휴대폰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음, 1980년대 휴대폰, 1990년대 휴대폰, 뭐 2000년대 휴대폰 이렇게 쭉쭉쭉 휴대폰이 음, 발전된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장애 청소년들을 도와줄 때 지금 시점, 5년 후 시점, 10년 후 시점 이렇게 제가 얻고 싶은 어떤 목표 그다음에 그게 사회에 끼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어떤 로드맵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 아, 근데 이 로드맵 얘기도 사실은 큰 그림이거든요. 오늘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장애 청소년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거는 어려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정말 장애 청소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나? 어떤 면에서 이게 제 삶에서 중요하지? 이걸 탐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장애 청소년의 방해 요인들이 외부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아셨는데 그게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것까지도 벌써 알아차리셨네요. 음. 그래서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코칭 주제를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딱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음, 저는 오늘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저의 제한된 신념을 탐색해 보고 싶습니다. 음, 오케이.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한 제한된 신념을 탐색해 보겠다. 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청소년, 장애 청소년에 대한 취업에 대한 제한된 신념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까요? 없애지는 않고 음? 일단 탐색을 해보면은 아하, 예, 탐색을 해보면 그게 청소년 취업을 도와주는 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제한되는 내 안에 있는 신념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말 한 문구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시거나 순서가 바뀌셨다면 바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제한된 신념, 나의 제한된 신념을 탐색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다가 어떻게 하면을 붙이면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장애 청소년 취업을 돕는데 방해가 되는 제 스스로의 신념을 탐색해 보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장애 청소년을 돕는데 내 안에서 제한되고 있는 나의 신념, 이것을 어, 탐색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초점 맞추기 사례를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 짠 거 아닙니다. 남코치님 고객으로서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또 교수님도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코치잖아요. 그런데 주제 잡는 거를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잡동사니 같이 많던 생각에서 생각이 쫙 모이면서 굉장히 명쾌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 눈이 되게 밝거든요. 저도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리 코치들한테는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명확하게 잡고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제를 명료화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 그걸 명료하면은 자연히 그 다음에 목표를 또 명료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요. 코칭의 주제를 어떻게 합의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성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남코치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고객으로서 또 소중한 코칭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주제를 명확하게 하시는데 달인이 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남코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